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제 있었던 개혁신당의 그 이준석 후보, 전 네네. 후보에 대한 뭐 품평회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세미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네. 많은 분들이 참석을 좀 하신 걸로 확인이 네네. 됐고, 네. 어제 이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이 네. 주최를 했습니다. 대선 패배에 대해서 앞으로 개혁신당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제 어제 토론을 가졌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김종인 이제 이준석 의원을 굉장히 이뻐하시는 분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김문수 반 이재명 표를 김문수한테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준석이한테 오도록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보수 논객이죠. 조갑재 논객께서 나오셔가지고 네네.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장래성은 있지만은 이런 식의 어떤 갈라치기나 세대적인 어떤 갈라치기 그리고 어떤 보수의 어떤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선거였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재섭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김재섭 의원이 참석해서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네. 이준석 후보가 맞는 말 해도 이준석이가 하면은 싫다, 듣기가 싫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개혁신당에 대한 미래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발전적인 토론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좀 그 점에서 포인트. 이거 포인트. 질문을 좀 하고 네네. 싶은데 네네. 맞는 말을 해도 이준석이 하면 싫어. 왜 그럴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네. 제가 이제 볼 때는 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똑똑한 석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이가 어린데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정치구단과 비슷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됐나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아주 젊은 20대부터 지금까지 오랜 동안 TV라든지 정치권의 패널로 나와서 상대방의 비난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따라갈 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대방과 어떤 논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상대를 모욕 주는 데는 탁월한 소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쌓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의원의 어떤 제가 이제 관상가들한테 안 물어봤어요. 어떤 관상이냐 이러니까 저분이 말을 할 때 보면 상대방을 비웃는 듯하고 아주 조롱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어떤 이미지가 많이 시청자들에게 각인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상이랑- 맞는 말을 해도 싸가지 네네,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상이라고 했지만 그게 관상이라기보다는 네네. 비언어적 그렇지. 표현. 얼굴에서 보여지는 비언어적 네네. 표현이 그렇다. 네. 그렇죠. 우리 네. 마포탱크 위원장님께서는 네. 왜 같은 말을 해도 싸가지 없을까요? 이런 비슷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유시민 씨라고. 그러네. 한 방에 이해했어. 예, 그래서 네, 한 방에. 이걸 그 당시에 해수부 장관했던 김영춘. 네. 예, 그 386들이 당내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하고 그럴 때 386들이 그때 누구를 밀었나? 이인영을 밀었나? 뭐 이렇게 임종석을 밀었나?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네. 그때 이제 나온 말이에요. 그게 김영춘 의원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말을 해도 싸가지 없이 한다. 똑같은 말을 해도 참 싸가지 없이 그렇죠. 말을 한다. 이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한다. 이런 거고 아까 비아냥, 조롱, 모욕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김정일이가 회장이면, 예? 너는 김대중은 고용사장이야.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엄청 충격받았어요.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전직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이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는 다 그 말을 쓰더라고. 근데 이 공격을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비아냥, 그 사람의 캐릭터나 이런 걸로 봐서 모욕이나 조롱, 비아냥, 예, 듣는 사람이 거북한 것보다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의 캐릭터가 유시민과 비슷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그 말에 지금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마포탱크님 명진단입니다. 공감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서클에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예. 이렇게 강의를 한 번씩 들어요. 그래서 예. 연말에는 음. 우리가 초청했는 강사 12명을 네. 두고 앵콜 강의를 한 번씩 더 들어요. 네. 근데 앵콜 강의 하는데 유시민 씨가 또 뽑히더라고. 네. 근데 그 대개 모여있는 축이 30대, 40대 사이거든요. 예. 근데 걔들한테는 싸가지라고 안 들리는가요? 그럼 뭐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게 어. 개인 압도적으로 뽑히더라고. 근데 사실 유시민이를 다시 20 한번 그러니까 강의에 이게 불러라. 개인한테 이제 대하는 말들일 텐데 네. 이준석은 어떤 집단들을 겨냥해서 하잖아요. 네. 공분을 자아내게 아, 그렇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뭐 어. 예를 들어서 전장현이라든지 뭐 이런 걸 겨냥해서 할 때 굉장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드니까. 그리고 2030은 사실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선호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음. 이런 그런 점도 부분을 좀 있는 것 유시민 씨에 대해서 이제 젊은 층들이 조금 선호하는 부분은요. 네. 본인이 작가라 했잖아요. 서점에 가면은 유시민 씨가 써놓은 책들이 30대, 40대들이 호응할 수 있는 만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독자층이 넓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도 묻습니다. 유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똑똑한데 말할 때 보면 진짜 싸가지 없다. 아, 조금 그렇지요.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제가 싸가지 없다는 말에 대해서 조금 기분 나빠할 정도로 팬덤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면은 이제 네. 글에는 이제 그런 아까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없지 않습니까? 보면은 감정이 조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글로만 보면은 좀 이렇게 기분 나쁜 게 좀 덜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비언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 인상 막 쓰시면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더 아까 잠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더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정서도 약간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한국의 정서가 있다? 그래도 그 젊은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약간 유교 사상도 약간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도 있고 첫째. 그 다음에는 이제 갈라치기 하는 그 혐오적인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서 이전에 말했잖아요. 이준석열이라고.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홍준석열이죠. 네네네. 근데 사실 저는 어제 있었던 세미나를 보고 네. 이준석이 하면 맞는 말을 해도 싫어. 그게 왜 그럴까 보다는 그건 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그거보다는 더 궁금했던 건 저런 얘기들을 듣고 이준석이 과연 고칠까? 아니요. 저는 그게 더 궁금했어요.